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 체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고교생 흉기 난동 사건, 학교는 안전한가입니다. 네, 어제 사건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은 정말이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짚어봐야 할 문제인데요. 현재 정황이 좀 드러난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교생이 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교장, 환경실무사 등 이 학교 관계자들과 학교 밖에서 또 시민, 본인을 포함해서 7명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지는 않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해코지하려고 계획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네, 경찰은 특수교육 대상자인 이 학생이 학교와 생활 전반에 걸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었고 더불어서 분노 조절 장애가 겹쳐지면서 범행으로 이어졌다라고 파악했고요. 경찰 조사에서 이 학생은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꾹꾹 참다가 폭발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상담을 받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학생에게 살인 미수가 적용된다고요. 네, 경찰은 학교와 학교 밖에서 이 흉기를 이용해 난동을 부린 혐의, 또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 이렇게 오늘 밝혔고요. 범행에 사용됐던 흉기는 얼마든지 학생들이 휴대할 수 있는 문구용 칼이었지만 예. 전날 집에 있던 흉기 몇 점을 가방에 넣어서 준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해코지한 뒤에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이었던 그런 메모들도 드러나면서 경찰은 계획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포렌식해서 범행 준비 과정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학교 밖에서 주민들에게 추가적으로 위해를 가하기도 했고 본인은 학교 인근 공원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가 됐다고요. 네, 그 이동 상황에 따라서 짚어보자면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8시 33분쯤 이 특수학급 상담 교실에서 교사하고 상담을 하다가 이 교사를 폭력하면서 또 이 교사가 이제 교실 밖으로 피신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뒤를 따라서 흉기를 들고 복도로 나오게 됩니다. 예. 처음 난동 시작한 게 이제 교무실 앞이었다고 해요. 음. 제지하려고 했던 교장 그리고 또 교직원들이 중상을 입게 된 이유고요. 학교를 이제 빠져나온 후에도 거리에서 시민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또 도주 과정에서 다른 시민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그 불특정 다수를 다치게 하고 또 특수 공간인 학교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라고 합니다. 예. 파악된 바로는 동선 안에 유치원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난동을 부린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꾹꾹 참다가 폭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였다라는 부분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네, 해당 학생이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입학해서 특수학급에 배치됐었는데요. 올해 2월부터 완전 통합 재배치 차원에서 일반 학급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특수학급이 있는데 네. 이 특수학급에 배치가 됐다가 올해 2월부터는 일반 학급으로 옮겼다고요. 네, 완전 통합 재배치 차원으로 일반 학급에서도 공부하고 이제 그 소속된 거는 특수 학급이지만 일반 학급에서도 함께 공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예. 이렇게 상담이나 뭐 특수교육 서비스를 함께 받아온 상태라고 합니다. 상황이고요. 초등학교 과정부터 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되면서 관련 치료를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장애 등급 경계성이기 때문에 장애 등급까지는 받지 않은 상태였고요. 이렇게 좀 뉴스를 접한 학생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근데 이 특수교육에 대한 그런 다양한 의견들까지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세상인 말쓰다. 그 학생이 힘들다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이건 잘못됐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 주위에 있는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 일이 일어난 학교도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학생들도 상상을 못했을 거니까. 특수학급 친구는 이제 같이 좀 생활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중학교 때도 이제 반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친구들이랑 많이 싸우고 맞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이제 학급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게 딱히 의미가 없는
힘든 것 같아요. 수업을 잘 참여하지도 않고 그런 친구들이 그렇다고 다른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서 그런 특수학급에서만 수업을 듣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반에도 특수학급 친구가 있거든요. 같이 뭉쳐서 밥도 먹고 하는 거 보니까 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랑 틀린 건 아닌데 다른 건 맞으니까 남들한테 호전적이거나 그렇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고 일반 학생들도 다 다른 자기만의 생각이 있듯이 특수학급 학생들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묶어서 다른 애들도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 학생들도 충북 그 사건처럼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특수학급 학생을 좀 분리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 혹은 일반화하기에는 좀 성급하다,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네. 청주 해당 학교에는 학교로 달려온 학부모님들도 계셨고 학교에서는 수업은 그 이후에 뭐 진행이 된 상황이었나요? 네, 그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반대 그리고 또 찬성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일단 상황상으로는 교직원들은 다쳤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이제 윤건영 충북 교육감이 현장에 들렀는데 그 오전 수업 중에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수업 중이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또 안내 문자를 보내서 문제가 없다는 사실도 알렸다. 이렇게 언론 질의에서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학생들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교 입장에서는 학사 일정 때문엔 어쩔 수 없었다라고는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이나 뭐 또 학생들의 의견 수렴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이 여수 시민분들에게 또 이 부분을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시민 한 분은 이 학생들의 마음을 더 들여다봐야지 그 사후 처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시민들 의견 들어보시죠. 일반 애들은 항상 공부 속에 어떻게 살겠어요. 학부모들은 더 그러죠. 그걸 봤잖아요. 평생 그게 남는 거죠. 그거는 이제 상담 선생님이 와서 이래서 사회에 이래서 일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을 해야지. 그 순간 애기들이 공부를 한다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고쳐야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먼저 회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먼저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진행검사를 받고 다시 정상화가 됐으면 이 아이한테 맞는 그런 시설이나 학교가 있으면 좋지만 아직 그런 학교가 없잖아요. 이런 친구들의 정서하고 심리적인 문제에 맞춤 서비스가 되어 있는 그런 복지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제일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 친구이기 때문에 낙인이에요, 낙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요즘 같은 세상에 마음을 더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이렇게 문제 학생이 이제 불거졌을 경우에는 남는 건 이제 낙인밖에 남지 않고 마지막에 해주신 네, 말씀처럼 범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더 쓰다듬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교육 단체에서도 제도적인 지원이나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대책을 촉구하고 있죠. 네, 교사 노동조합 연맹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폭력에 대한 대책은 학교에 상주하는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렇게 반면에 특수교육이나 특수교육 대상에 관한 편견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자체가 부각되는 것보다 학교 내에서 난동이나 뭐 폭력 행위들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이런 것을 더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시기에 동등한 지원이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남교사 노동조합 김준 정책국장의 이야기입니다. 특수학급 대상자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게 범죄가 발생했다라기보다는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어떤 문제 행동이 있는 학생이라거나 또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동등하게 지원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뭐 우리 아이를 낙인 찍는다라는 맥락으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런 지원들을 거부하시게 되고 제대로 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특수교사는 부모의 요구가 아니면 사실 어떻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관계 법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입장입니다. 갈수록 경쟁 교육에 내몰리는 상황 속에서 전체 학생들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 보살피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교사 측 입장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생이나 특수학생이나 좀 동등하게 지원을 해서 특수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는 교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적절한 지도들이 좀 어렵고 또 모든 학생들이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지원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 이렇게 학교 내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 구성원 전체 안전은 뭐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들까지 모두가 함께 고려돼야 할 부분일 텐데 말이죠. 세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